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노바렉스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업데이트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영상을 올렸죠. 11월 30일 날 영상 올렸고 여기에서의 핵심 내용은 2021년도 3월 31일에 공장 증설이 있는데 그 전에 사두는 게 맞긴 한데 좀 임박해서 사는 게 맞고, 그러지 않으면은 주가가 좀 많이 빠져가지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겼을 때 사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었고요. 3월 31일이다 보니까 11월 30일 날 영상을 올릴 때는 회사는 참 좋은데 조금 시간 걸리지 않겠느냐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주가는 이제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쭉 횡보를 하면서 한 단계 그래도 11월 30일 대비해서 약간 한 단계 레벨 다운 되어 있어요. 요때였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 한 단계 레벨 다운 되어 있는데, 이제 3월 31일에 이제 공장이 증설이 되기 시작하면은 다시 한번 성장에 대한 채비를 마치는 어떤 기업이 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는, 하반기 전에 저는 이제 뭐 3월 31일 이전에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공장 증설하면 당장 캐파는 늘려놨는데 공장 가동률이 그렇게 빨리 올라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높아져가지고 2분기 실적이 좀 시장의 어떤 컨센 대비해서 미스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도 사실 틀린 건 아니지만, 회사가 이제 준비가 다 되어 있는 회사를 우리가 시점을 조금 일찍 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4분기 실적을 잘 정리를 한 게 대신증권 보고서인데, 요게 아마 2월 10일 날 쓴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멀티플은 한 15배 계속 본다는 것 같고, 72억 정도 했는데 코로나19와 무관한 품목도 동반 성장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구조적으로 2021년도에도 성장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꼭 성장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뉘앙스고, 그리고 하반기에 5성 공장이 가동을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2021년 하반기, 그러니까 6월 달부터 이제 좀 램프업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전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공장 증설은 3월 31일 날 이제 완료가 되는데, 어쩌면 신규 시설 투자가 약간 딜레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회사에서 이런 커뮤니케이션 애널리스트들한테 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일단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길어져 봐야 한두 달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또 주가가 횡보할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올해는 좀 보기 시작해야 되는 다시 한번 보기 시작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다라는 거고, 여기에 이제 1Q에 30% 이상 고객사 발주가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우리 올해 1분기부터 지금 오더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 3월 말 완공되면은 하반기부터 가동하는데 캐파는 기존 캐파 대비해서 2배 정도 된다라는 거고, 이 캐파를 채우는데 걸리는 총 시간을 이제 시장에서는 2023년도까지 지금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도 대비해서 2021년도는 이 캐파 증설로 인한 가격 매출 상승과 영업이익 상승이 있을 거고, 그게 한 2년 정도는 지속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21년도 실적에서 2분기 실적 미스할 수 있죠. 왜냐면은 캐파는 증설을 1분기 말에 해놨는데 감가가 들어오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조금 슬로우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행히 여기 이제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반영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2분기 때는 QOQ로 이제 영업이익이 좀 빠진다라고 지금 되어 있지만, 시장에서는 이거 공장 증설하고 나서는 이거 눈에 안 들어올 거예요. 이 뒤에 있는 이 숫자들이 램프업해서 분기당 이제 90억에서 100억대 영업이익으로 점프업하는 그 그림을 이제 기대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거 QOQ로 실적 빠지는 거 두려워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1월 달에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증 받은, 이 영어로 뭐라고, 세라틱이라고 하는 거 읽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비롯해서 한 6개에서 8개의 개별 인정형 원료를 추가로 확보를 한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 해자, 진입장벽을 계속 높여나가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그래서 지금 밸류에이션도 21년도에 요 감가로 인해서 QOQ로 빠지는 영향까지 고려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멀티플이 지금 11배고, 보통 이 건기식에서 요 정도 기업들이 대부분 한 15배에서 많이 보면 18배 이렇게 보거든요. 그건 이제 그 과거 어떤 트렌드상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기업이 뭐 추가로 이제 업사이드 할 수 있는 어떤 충분한 여건이 되어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어떤 기본적인 경쟁력을 잘 보셔야 되고, 하는 일은 이제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그 OEM, ODM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장점은 본인이 이제 개별 인정형 원료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개별 인정형 원료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기업 개요를 여기 이건 IBK 보고서인데 위에 지금 기업 개요가 잘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OEM, ODM 업체인데 개별 인정형 원료 등록 건수를 1위로 가장 많다. 그래서 37개다 라고 지금 되어 있죠. 그리고 이러한 37개의 개별 인정형 원료를 사용해서 그 사업을,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하고 싶은 그 개인 또는 법인은 이 노바렉스한테 가서 너네가 가지고 있는 37개 중에서 나 요 상품을 상품화해서 요 원료를 상품화해서 건기식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노바렉스한테 오더를 주는 겁니다. 그럼 노바렉스는 생산해서 갖다 주기만 하고 판매는 걔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눈과 뼈 건강부터 해서 최근 이제 1월 달에 요 세라틱은 뭐 약간 이너뷰티, 피부 미용에 좋아지는 어떤 이너뷰티 시장까지 이제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 거다. 피부 보습에 효과 있는 원료를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노바렉스가 공장 증설을 통해서 램프업을 걱정하면서 2분기 때 좀 실적 발표할 때 사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리 실적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고, 여기 이제 이 주가 추이가 어떻게 형성이 되면서 올라갔느냐, 이 건기식이 오더 거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실적이 좋아지게 됐고, 실적이 레벨업한 다음에 더 이상 QOQ로 올라갈 만한 어떤 여지가 좀 제한적으로 지금 추정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레벨 다운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3월달 말에 있을 공장 증설과 그리고 1분기에 어느 정도 또 다른 기존 공장에서 램프업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체크업하면서 주가가 갈 거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생각인데, 저는 뭐 이 정도 개별 인정형 원료에 대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공장 증설했을 때 감가상각비랑 고정비 커버 못 해가지고 주가가 박살날 거다라고 상상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상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 뭐 제 영상을 보셔도 좋고, 뭐 노바렉스의 어떤 개별 인정형 원료로서의 어떤 경쟁력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 경쟁력을 기반으로 했을 때 이 공장 증설을 통해서 한 몇 년 동안 성장할 수 있는 게 된다 싶으면 베팅하는 거고, 되겠어, 뭐 공장 증설하면 또 고정비 올라가가지고 괜히 뭐 전체 캐파 대비해서 공장 가동률은 뭐 더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죽는 거 아니야, 뭐 주가 레벨 다운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투자 못 하는 거고요. 근데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공장 증설해서 더 크게 성장하는 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지금부터는 봐야 되지 않느냐. 3월 31일 날 이제 증설이고 11월 말에는 그게 까마득하게 멀어 보였는데 이제 2월 설 지나고 2월 14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는 이제 한 달, 다음 달 말이란 말이에요. 다음 달 말쯤 되면은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와, 공장 증설을 해가지고 이제 회사가 다시 점프업 할 수 있는 어떤 시점이 됐고, 1분기 때 기존 공장이 어떻게 더 오더 받았고 신규 공장에서도 오더가 이렇게 진행될 것 같다라고 애널리스트 보고서 나오면 2분기 때 감가상각비 조금 높아져가지고 매출 좀 덜 나와가지고 실적 좀 깨진다고 해서 그거 뭐 우려할 사람 있겠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여기 이제 애널리스트 보고서 보시면서 이번에 이제 증설 모멘텀으로 인해서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시점이 다가왔는데, 11월 말에 이제 이거 영상을 올렸던 이유는, 투자자가 이제 주식을 선택을 할 때,
그 모멘텀이 임박했을 때 주식을 사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미리 좀 올려놔 봤던 거예요. 왜냐하면 횡보할 것 같았거든요. 아니면 조금 레벨다운 슬로우해지거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기회비용, 투자에 대한 기회비용이라는 걸 되게 따지는데 투자해놓고 횡보하는 거에 대해서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회사가 레벨업하기 직전, 제 경험상으로는 보통 보름 전부터 움직이는 그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한 달 전부터 좀 미리 사두는 스타일이고, 이제 이 영상을 접하신 분들은 각자의 투자 성향에 맞게 투자 시점을 한번 잘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